네, 안녕하세요. 대치올림피아드 원장 권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올림피아드 영지센터 대표원장 맡고 있는 김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조합이신 김찬용 원장님을 모시고 감사합니다. KMO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오늘은 조합편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연사석에 쓰니까 긴장이 되네요. 자, 오늘 KMO 네 과목 중에서 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조합 사실 이제 경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조합 맨날 듣는 소리가 조합은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조합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단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영어로 보면 컴비네이토리스인데 네. 이게 컴비라는 게 이제 복합적이라는 네, 의미고 그렇죠. 네이토리스는 이제 라직이라고 해서 이제 논리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복합적 논리를 활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통찰력이 좀 요구되는 학문이다 보니 좀 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시에서 다른 영역을 모두 배운 후에 조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단어에서 봤듯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논리를 쓰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을 조금 활용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이론을 쓰는 학문일 때 그런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배우는 KMO 1차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세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사실은 다른 영역의 이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KMO 경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KMO 경시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 세기를 많이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다른 영역의 이론을 그렇게 배우지 않고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KMO 1차 공부할 때 조합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뽑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KMO 1차 조합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 세기인데 네. 이 경우의 수 세기의 어떤 문제 표현이 약간 주변 상황적인 묘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의 문해력을 조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해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합은 이제 뭐 타고난 어떤 천재형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목이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좀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나라 교과 자체가 조합이라는 학문이 초등학교 때 다뤄지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교재 자체가 고등학교까지 실용 수학을 거의 100%로 담고 있기 때문에 대수 기하 파트만 사실은 교과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 기하는 이미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접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특히 정수까지도 약수와 배수 개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접해볼 기회가 있는데 조합은 사실은 접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배웠을 때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문이다 보니 그 학문의 어떤 특성 부분이 조금은 녹아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이런 조합적 이제 사고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머님들께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가 그래도 잘 돼 있는 거는 교재 개발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개발이 꼭 문제집만 아니라 교양 도서에도 저희가 수학적 논리 추리력을 많이 요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조금 접해볼 수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조합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논리 추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 뭐 관련 책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관련 있을까요? 책들 이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네.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한테 듣는 책으로 제가 이제 몇 권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책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재능교육의 이제 뭐 생각하는 피자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학습지입니다. 네, 생각하는 피자 또는 수학의 도레미 또는 화이 만화책 또는 수학기신 같이 논리 추리를 좀 요구하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약간 조합적 사고력이 좀 같이 배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뭐 대수 기하를 위한 교과나 또는 연산 사고력 하시면서 이런 교양 도서를 같이 해주시면 조합적 사고도 같이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경시를 접하기 전에 조합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경시를 진입해서 그러면 조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 경시에서 이제 조합에서 경우의 수 색이 이제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도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상황에 맞게 도구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파악을 해서 이걸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화해서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을 좀 끊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케모 1차 조합에서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할 때 우리가 수학하에 있는 순열 조합 개념만 있어도 사실 케모 1차에서 5문제 다 맞추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그래도 학부모님들에게 팁을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제 여기서 더 팁을 자세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합을 풀어갈 때 그러면 이제 문제 경우의 수 세기 같은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먼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배운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순열에 대한 상황, 조합에 대한 상황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한글이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 어 차이로 너무 많이 의미가 바뀌니까. 네.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거든요. 상황이 하나의 조건만 추가가 됐는데 풀어가는 도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걸 자세히 이렇게 비교 분석을 안 해주면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이때는 저거, 이때는 저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뭐 딱 영어의 관용 표현 배우듯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상황마다 이렇게 다 다르냐.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게 되려면 그런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에서 왜 도구가 바뀌는지 이거를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합을 잘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분한테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경시 조합이 좀 고학년일수록 성장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뭐 들었는데 네. 좀 어떤 이유일까요? 그건 아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다른 대수, 기하, 정수에 비해서 상황에 대한 문제 속에서 네. 상황 묘사가 많아요. 근데 이 상황 묘사라는 부분들이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학년이 높을수록 좀 더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능력도 같이 배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어떤 지적 수준의 차가 아니라 어쩌면 발달 과정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도 그만큼 문장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조합은 국어 과목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과학에서도 생물은 국어 과목이라 하거든요. 네네네. 암기니까. 네, 그래서 조합도 약간 국어적인 성향이 있다. 맞아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학년 때 조합을 어려워했는데 그럼 고학년 때 다시 보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저는 그거 많이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보면 뭐 최소 2, 3년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시 1년, 영재 1년까지 해서 보통 2년을 연속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경시할 때는 저한테 선생님 조합은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네. 막 이렇게 됐는데 막상 이제 영재 조합을 하다 보면 선생님 뭔가 알아갈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아, 왜 이걸 작년에 몰랐을까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중2, 중3 때 가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제에 대한 이해 폭이 훨씬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을 잘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합이라는 과목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 하겠는데 지금 K모 시험에서 출제되는 조합 문제들은 이제 교과 수학으로 본다면 어떤 범위일까요? 이제 케모 1차와 2차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케모 1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사실 이론적 배경은 수하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 거의 다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문제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의
앞에 경우의 수 파트에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수화의 어떻게 보면 심화 버전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버전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실제 KMO 1차에 해당되는 교과 수학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KMO에서는 그 교과보다 좀 더 어렵게 배워요. 네, 사실은 KMO 1차의 뭐 애정 같은 게 고등점 문제라든지 저희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반에서 하는 수준은 실제 심층 문제까지도 다뤄집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위해서 보는 시험의 심층 면접 문제도 가끔 실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KMO 2차 조합은 좀 달라요. 2차 조합은 1차와 다르게 이론적 한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KMO 2차 조합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 배우는 그래서 뭐 이산수학, 조합론, 집합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대학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KMO 2차는 대학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 그러면 좀 더 어머니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그러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KMO 1차하고 고등수학하고 난이도를 뭐 좀 비교를 그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때 가장 볼 수 있는 거는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파트하고도 그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이과형 확통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않지만 네. 문과형이 보는 확통의 문제를 보면 저희 지금 경시에 개론서 정도 되거든요. 네, 개론서라는 건 뭐냐면 경시 입문해서 3개월 차, 4개월 차에 보는 책이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던 문제들이 대부분 거기에 킬러 문항 킬러 문제. 또는 준킬러 수준을 배우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KMO 1차의 실전은 그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영재학교 내신과 내신. 비슷해요. 영재학교 내신은 기초통계학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KMO 1차 조합의 5점짜리 정도 또는 6점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고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능에 나오는 문과 학통의 파트가 저희 입문서 정도 또 개론서 정도만 해도 일반고 가서의 내신이나 뭐 수능 그쪽 준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이 좀 이해가 되시지 네. 않을까. 아, 이해는 잘 됐고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조합이 참 어려운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네.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아이들이 조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편제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대수기하 위주로 있기 때문에 조합 부분이 사실은 초, 중 때 배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이 조합이라는 과목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거의 초 3, 4에 배워요. 네, 실제로 저희가 KMO 2차에 나오는 파트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조합 부분을 거의 뒤로 다 빼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 수학이 많이 배제되고 실용 수학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고 발달 수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나라의 교육과 체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사고 발달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첨언하자면 사실 조합이라는 거는 실제로 KMO 할 때 이제 정수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정수도 마찬가지로. 왜 어렵냐면 정수는 이론이 끝이 없어요. 아, 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수의 1의 발견부터 시작한 게 정수론이에요. 네. 정수론 학문이 이미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해요. 아주 정교하게 이론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보면 할 게 너무 많아. 네. 조합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순열, 조합. 딱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 사항만 잘 파악하면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많이 도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번 정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은 게 이제 조합 공부가 고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조합이라는 학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고등학교 가서의 내신의 정도의 비율을 따져보면 한 20% 정도의 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의 수능과 조합 파트,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나 과학고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가지만 실제로 8학군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가 거의 기초 필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또는 뭐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확률과 통계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8학군 학교들은 수능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 추가로 혹시 이제 이과로 대입의 심층을 본다. 그러면 뭐 공대라든지 자연대 수학이 필수기 때문에 그 수학의 필수 네문항 중에 한 뭐 2년에 한 번꼴로 정도는 항상 이 조합 파트가 나오는데 이 조합 파트는 고교 수학으로 사실 극복이 조금 힘들어요. 네, 이 부분은 좀 경시를 배워둔 친구들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일반고하고 과학고 학생들한테는 이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영재학교는 이제 기초통계학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선택 과목이 돼 있거든요. 네, 기초 선택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습니다. 80% 이상 학생들이 다 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과목을 듣는 게 대입 과정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필수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 듣기 때문에 그 기초통계학에 해당되는 파트가 바로 저희 KMO에서 배우는 1차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재학교 내신 정도의 난이도가 저희 경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하고 가면 사실 기초통계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사실 시간 나중에 뭐 초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사고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뇌의 크기를 늘리는 학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아이들은 지금 원장님 설명을 잘 들으셨지만 꼭 도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용량을 사이즈를 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오늘 조합이신 김찬영 원장님을 모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조합편 진행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